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백신 접종에 돌입하면서 터널 끝을 향해 가지만 곧 터널 끝이라던 우리는 오로지 마스크 한 장에 버티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아 살 수 있는 환자가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 화이자 또 모더나는 90%가 넘는 예방률을 입증받았지만 지금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약속받은 게 없다. 계약을 진행 중이라던 우리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맞는 것은 어렵다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지난 7월엔 이렇게 국내 상황이 나빠질 걸 예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미 정부는 지난 14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부터 모더나 백신도 전국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임상 3상까지 마무리하고 90% 이상의 높은 예방률을 입증한 백신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자, 모더나는 물론 얀센 백신도 내년 1분기 접종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4곳에서 확보한 백신 가운데 내년 3월까지 접종 가능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빠르면 2월 접종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검증하여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때 한국의 식약처의 승인도 나타날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백신 계약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백신 TF를 가동한 7월엔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 수준이어서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확진자 수는 1,000명대로 10배나 늘었습니다. 3차 유행이 가장 힘든 막바지 승부처라는 생각으로 확산세 반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약사들이 부작용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 점을 들어 결정이 늦어졌다고 했지만 결국 제약사들의 계약 조건은 조건대로 수용하고 백신 도입만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97명 역대 최고치입니다. 닷새째 1,000명대입니다. 게다가 1,097명이라는 이 수치 걱정스러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어제는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3단계 격상은 아직이다. 더 인내해달라고만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휴일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 강추위에도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줄은 금세 길어집니다.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 134곳에서 실시하는 익명검사에서 어제 하루 동안만 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확진된지도 몰랐을 무증상자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7명으로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진단 검사 건수는 36,847건으로 전날보다 2만 건 가까이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더 늘어난 겁니다.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은 3명 중 1명인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거의 역학조사가 한 4분의 1은 포기한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숨은 자들이 계속 감염을 일으킬 거. 지난 일주일간 국내 발생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959.3명. 3단계 격상 기준인 800명에서 1000명 기준은 이미 충족합니다. 수도권 2.5단계 시행이 2주 가까이 지나도록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3단계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이고 평균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만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 이하 같은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등 3단계 격상까지 가지 않고 추가 방역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서울에는 코로나19 중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병상이 0개, 이제 단 1개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더 나오는 중증 환자는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상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게 급한 이 마당에 그런데요, 정부는 대기 중 사망을 뭘로 볼지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1차 대구 대유행 때부터 유지하던 기준을 왜 이 시점에 바꾸는 걸까요?
통계를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길 바랍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던 60대 남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식사를 함께 했던 친구가 확진되자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병실이 없어 입원 대기하던 중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족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배정은 사실 못 받으셨지만 이게 24시간이 지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거든요. 경기 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병상 대기 중이던 80대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둘 다 코로나19 확진 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졌지만 입원 대기 중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어제 대기 중 사망을 자택이나 입원 전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도록 기준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또 자택에서 24시간이 지나도록 입원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기 중 사망에 포함됩니다.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6명이 숨졌지만 정부의 새 기준으로 하면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대기 중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278명으로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 병상은 생활치료센터만큼 그렇게 빨리 이 조치가 취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해지자 코로나 거점병원에 즉시 50억 원을 지원하고 병상 단가 기준을 상향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한꺼번에 2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곳으로 수감자들이 재판받고 또 수사받으러 법원, 검찰을 다니면서 연쇄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전신을 방역복으로 감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갑니다. 이틀 전 구치소 직원과 수감자 2,800여 명을 전수검사했더니 수감자 185명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으로 입소한 신입 수감자가 퍼뜨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처음 들어가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주간 신입 수용동에 격리되고 이후 증상이 없으면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진자 상당수가 신입 수용동에서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 사이에 직원 16명과 수감자 1명이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새로 186명이 추가되면서 동부구치소 확진자는 20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수감자는 상당수가 형이 확정한 데 미결수이거나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여서 법원과 검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확진자 여러 명이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 재판을 받은 걸로 확인돼 오늘 건물 전체 소독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다녀간 확진자도 있어 추가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확진자들을 구치소 내에 분리수감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상태를 지켜본 뒤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곧바로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천 교수님,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이제라도 3단계 격상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주말 건수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1,000명을 넘었고 또 우리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률을 보시면 검사 건수가 늘수록 양성률이 늘어서 거의 0.3%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우리가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로 격상을 하지 않고는 이 사회생활을 통한 감염 고리를 끊을 수가 없고 네. 그 가정 간의 감염이 계속 유지가 되고 결국은 요양원 같은 재활병원 같은 취약계층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병상 문제와 같은 의료계 붕괴 문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사람이 어제 하루 99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9%나 되는데 이렇게 무방비로 다니는 확진자가 결국에는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추가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무증상 감염자가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격리를 해야지만 가족 간, 사회 간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임시적으로 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설립을 해주시고요. 비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에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선별진료소를 저는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추운 날씨에는 고령자나 임산부나 유소아들은 검사를 받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 키트를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초기에 우리 확진자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신속항원 키트까지 좀 보급을 해야 된다. 백신 문제도 여쭤볼게요. 정세균 총리가 오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내년 3월까지 도입하는 게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사실 설마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정부의 백신 대책은 어떻게 보세요? 이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유일하게 임상 3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높게 검증이 된 그 백신인데요. 사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조금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구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여러 나라에서 이 백신을 3배에서 5배 정도 구매를 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국가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교적 노력을 동원을 해서 기업과 국가 간에 이 백신 접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오늘 정부가 또 하나 달라지는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문제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처음으로 재시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어요. 당초 공정성 때문에 어렵다고 했던 발언과는 배치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코로나19는 지금 국난 상태입니다. 특히나 선별검사실이나 우리가 생활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국시를 본 인턴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의료를 볼 수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의료 인력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인턴을 필기시험과 동시에 우리 코로나19 치료에 투입할 수 있다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